안녕하세요. 40대 평범한 여자입니다. 어릴 적에 공부를 딱히 잘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 누군가를 위해 열심히 산 것도 아니지만 시아버지와 관련된 일을 겪으면서 주변에 베풀고 살면 언젠가 복을 얻는다는 걸 알았고 공부머리보단 세상 돌아가는 걸 빨리 알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서 저도 모르는 또 다른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시아버지와 관련된 일을 해결하면서 제가 추리력, 통찰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 일이 뭔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시아버지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돌아가신 시아버지는 칠순을 넘기셨지만 어깨가 웬만한 젊은이들 못지않게 쩍 바라진 분이셨어요. 옛날 말로 기골이 장대하다? 이 말이 딱 어울리는 분이었죠. 어릴 적에 동네 씨름판에서 항상 1등을 하셨다고 하니 천하장사 피를 이어받으신 분이셨어요. 게다가 성격은 얼마나 호탕하신지 무슨 일이 생기면 어이 그거 걱정 마라 내가 알아서 마 이런 말을 늘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시아버지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죠. 한마디로 카리스마 넘치시는 분이셨어요. 뭐 아니면 도 이런 스타일의 남자분들이 많이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시아버지는 여러 단체에서 활동도 많이 하셨어요. 각종 동호회에, 무슨 협회에, 연맹에, 이로 말할 수 없는 곳에서 활동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선 별명이 회장님이셨어요. 게다가 남을 돕는 일을 많이 하셨고요. 우리가 흔히 하는 선행상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누가 어렵다고 하면 인맥 통해서 소개시켜주고 내 일처럼 나서주는 일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네 집에서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른 집 누가 있으니까 같이 일해보라고 가운데서 사람과 사람도 이어주고 좋은 일 있으면 같이 좀 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나누면서 힘내라고 기운도 북돋아 주셨나 봐요. 한마디로 마당발이셨죠. 그 연세에도 동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시면서 가려운 곳을 박박 긁어주니까 심지어 시장님도 시아버지를 보면 인사를 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동네에서 나름 알아주는 분이셨죠. 그래서인지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장례식장에 근조화환으로 넘쳐날 정도였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근조화환을 보고 태어나서 이렇게 화환 많은 건 처음 보네. 역시 회장님이야. 이러실 정도였으니까요. 마당발에 기골이 장대하시고 힘도 세니까 엄청난 상남자라고 상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시아버지가 매번 상남자처럼 저를 대하신 건 아니에요. 아랫사람들은 정말 너그럽게 대해 주셨거든요. 특히 저를 보시면 아이고 우리 며느리 하며 늘 웃는 얼굴로 우리 며느리 이번엔 선물로 뭘 갖고 싶어 하냐? 요즘 젊은 애들은 명품백 좋아한다던데 시아버지가 명품백은 못 사줘도 상품권 30만 원 줄 테니까 이걸로 사고 싶은 거 사렴. 이렇게 쏠 때는 화끈하게 쏘는 분이셨죠. 그러니 사람들이 안 따를래야 안 따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로맨티스트셨습니다. 언제나 시어머니를 챙길 줄 아는 분이셨어요. 직접 본 건 아니지만 틈만 나면 시어머니에게 꽃을 선물하고 좋은 여행지 같이 가자며 함께 여행도 떠나시곤 했다곤 합니다. 이렇게 시아버지가 카리스마가 넘치고 로맨티스트니까 자식들도 그럴 것 같지만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시아주버님은 거의 공부벌레의 완전 범생 스타일이고 그냥 한눈에 딱 봐도 참 공부만 하고 자기만 알게 생겼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실제 성격도 그런 분이에요. 정말 정이 안 가는 스타일이죠. 명분대 나와서 고위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 집하고는 크게 왕래도 없고 재수 씨인 저에게 다정한 인사말 한 번도 안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남편 역시 늘 주눅이 들어 있었어요. 아무래도 어릴 적부터 주변에서 너가 그분 아들이구나. 그러면 너도 힘이 장사겠네. 이런 말을 듣고 자랐다고 해요. 근데 남편은 그냥 평범하거든요. 체력이 월등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키가 큰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평범한 남성의 외모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선 다들 한마디씩 했다고 해요. 어휴, 아빠 안 닮아서 어쩌냐는 투로 이야기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나마 첫째 형은 공부라도 잘했지만 둘째인 우리 남편은 공부도 평균, 외모도 평균이니까 언제나 아버지 귀에 눌려 자랐던 거죠. 심지어 대학교 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남편이 술에 취해서 밤늦게 들어왔는데 마침 시아버지도 주무시니까 시어머니가 몰래 들어가서 자라고 남편을 다독이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술김에 남편이 화를 버럭 내면서 안방으로 쳐들어가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그림자입니까? 내가 평생 아버지 그늘 밑에서 이러고 살아야 해요? 얼른 가서 혼자 살 테니까 이제 그만 나 좀 내버려 둬요. 근데 잠에서 덜 깬 시아버지가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냐면서 남편 귀싸대기를 날렸는데 바로 기절을 했다고 하더군요. 다음날 남편이 정신 돌아와서 한 말이 아버지한테 맞는 꿈을 꿨어요. 근데 왜 이렇게 뺨이 아프죠? 그랬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모든 게 시아버지에게 주눅이 들었었죠. 그래서인지 남편은 은근히 시아버지에게 불만이 좀 많았어요. 굳이 표현하자면 능력 많은 아버지를 둔 자격지심 같은 거죠. 그래서인지 자기 집에 가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오히려 제가 먼저 이번엔 시댁 좀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저보고 혼자 가라고 할 정도였어요. 완전 반대가 된 거죠. 시어머니도 그걸 아니까 시집살이는커녕 오히려 제 눈치를 보면서 이번 명절엔 꼭 우리 아들 데리고 와야 한다 이럴 정도셨어요.
시어머니도 가만히 보면 언제나 시아버지 귀에 눌려 사셨죠. 그런데 나쁜 의미가 아니라 워낙 시아버지가 화통하시고 사람 좋아하고 마당발이니까 그 넘치는 기운을 못 쫓아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어쩔 땐 혼을 쏙 빼놓을 정도로 시어머니에게 잘해주니까 바가지 긁기도 애매하고요. 얼렁뚱땅 넘어간 적도 많다고 하십니다. 어쨌든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 시아버지는 100점이었지만 남편 입장에서 보는 시아버지는 0점에 가까웠습니다. 물론 남편이 아내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0점이었죠. 우리 남편도 기가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항상 기죽어 지내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시아버지 앞에서는 정말 기가 죽어서 찍소리를 못 하더라고요. 어쨌든 시아버지는 동네에서나 혹은 모임에선 로맨티스트의 힘이 넘치는 천하장사, 그리고 의리 넘치는 회장님이란 별명이 늘 따라다녔죠. 근데 시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깨지기 시작한 건 이상한 데서 사건이 터지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새벽에 시누이한테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빨리 병원으로 오라는 거예요. 불과 몇 주 전에 봤을 때도 하루에 팔굽혀펴기를 몇십 개씩 하시고 달리기도 거뜬하셨던 분인데 심정지로 돌아가셨다는 게 믿기질 않았죠. 남편은 무슨 몰래카메라냐며 저보다도 안 믿는 눈치였어요. 어쨌든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병원이 아주 난장판이 되어 있더군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 계시고 경찰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한눈에 봐도 밤에 일하는 여성같이 생긴 여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병실 복도에서 경찰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울다가 갑자기 그 여자 머리를 잡아당기고 아주 난장판이 됐죠. 경찰이랑 시누이는 말리고 형님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계시길래 멀리서 봐도 이거 좀 심각한데 싶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에게 저 여자가 누구냐고 여쭤봤더니 시아버지가 저 여자랑 한 방에 있다가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병원으로 왔대. 저 여자가 사망 목격자라서 지금 간단히 조사받는 거고 시어머니는 지금 당연히 열받아서 난리 나신 거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다 부끄럽더군요. 한눈에 봐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여자랑 왜 그렇고 그런 일을 벌이셨는지 어이가 없었어요. 게다가 말하는 투로 봐선 약간 어디가 부족한 분 같더군요. 말도 굉장히 어눌하고 집중력도 없어서 약간 흥설수설한 타입이라 한눈에 봐도 약간 정상은 아닌 여성으로 보였습니다. 어쨌든 그분이랑 있다가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니 할 말은 없었죠.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그렇고 그런 일을 하시려면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하시지 왜 하필 그때 심정지가 와서 이런 난리를 만드셨는지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여자 머리끄댕이를 잡아 끌면서 니년이 우리 남편 잡아먹었지. 내 남편 살려내라. 니네 언제부터 그런 사이야. 언제부터 니네가 그렇고 그런 사이였냔 말이야. 하며 소리를 질러대시는데 그 여자는 멍한 눈빛으로 나한테 왜 이러냐는 식으로 대답하면서 심드렁한 겁니다. 도대체 왜 저런 여자랑 시아버지는 계셨을까? 정말 의문이 가는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 입장에서야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었으니 저러실 수도 있겠다고 이해는 됐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는 잘못이 없고 오늘 처음 봤다면서 자기는 신고한 지밖에 없다면서 빨리 가게에 가봐야 한다고 어눌한 말투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 여자분도 잘못은 없는 거죠. 어쨌든 집안은 난장판이 됐고 일단 그 여자는 조서를 받아야 한다며 경찰서로 가고 남편과 시아주버니는 사인이 정확할 때까진 장례 못 치른다면서 일단 시아버지 장례 절차를 올 스톱했습니다. 그렇게 부검을 해봤는데 급성 심정지로 인한 사망이 맞고 그 어떤 약물이나 외부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몰랐는데 시어머니 말로는 원래 시아버지가 최근에 심정이 좀 안 좋으셔서 약을 드시긴 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시아버지가 어린 여자랑 그렇고 그런 관계를 맺다가 복상사로 돌아가신 거예요. 정말 한숨이 나오더군요. 그렇게 덕망 있고 멋진 시아버지가 이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실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차마 사망 원인을 어디다가 알리기도 나 부끄러워서 그냥 쉬쉬하며 장례식을 치렀죠. 워낙 대외 활동이 많으셨던 분인지라 정말 많은 분이 오셨어요. 그땐 코로나 전이라서 조문객을 마음대로 받을 수 있었거든요. 요샌 밤 10시 이후로 웬만하면 조문객이 오질 않는데 그땐 새벽에도 오시고 밤새워서 고스톱 치는 분까지 계셔서 상주들은 거의 잠을 못 자고 있었죠. 근데 장례식 도중에 정말 시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알 수 있었던 일이 몇 개 있었어요. 먼저 돈 문제가 많이 안 좋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오락부락하게 생긴 분들이 찾아와선 차용증을 내밀면서 돈 갚으라고 호통을 치는데 시어머니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돈을 빌려? 난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으니 법대로 해. 법대로. 솔직히 돌아가신 분이 무슨 돈을 빌렸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근데 나름 돈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측에선 증거 자료도 있고 그 돈 못 받으면서 소송을 하겠다고 난리니까 솔직히 법으로 우리가 유리하다고 해도 괜히 소송 가면 귀찮아지니까 남편이나 시아주버니는 엄청 고민하는 눈치였습니다. 며느리인 형님과 저만 숨 죽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근데 돈 문제로 끝나면 다행이었어요.
얼마나 사고를 치고 다니셨는지 갑자기 장례식장에 중년 여성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마침 시어머니가 탈진 상태로 상주방에서 눈을 좀 붙이고 계셨고 남편이랑 시아주버니가 조문객과 인사를 할 때였습니다. 그 중년 여성이 시아버지 영정 사진을 보고 갑자기 펑펑 우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그리 슬프게 울진 않았을 거예요. 장례식장에 있던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정말 흐느껴서 꺼이꺼이 우는 겁니다. 간신히 진정을 시키고 남편이 저희 아버지하고는 어떤 관계셨나요? 라고 물었는데 그때 장례식장이 발칵 뒤집힌 겁니다. 그 중년 여성이 하는 말이 이 남자 제 남편이에요.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지 다들 웅성웅성하고 남편은 이게 무슨 소리냐며 놀라고 사태가 좀 심각하니까 시누이가 시어머니 깨워서 같이 이야기 들어보자며 난리가 났죠. 시아주버디는 장례식장에 계신 조문객들에게 혹시나 소문이라도 날까봐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중년 여성을 끌고 나가려고 했는데 이 여성이 끝까지 버티더니 보고 싶어요 하면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다들 웅성웅성 수근수근대고 시어머니는 아니 당신 누군데 남의 장례식장이어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늘어놓는 거야. 누가 당신 남편이야? 이거 완전 미친 여자구만. 이러면서 또다시 눈에 쌍심지를 켜고 그 여자 팔을 잡아 끄시는 거예요. 며느리니까 저도 당연히 도왔죠. 하지만 이 중년 여성이 어찌나 힘이 좋은지 전부 다 뿌리치더니 이 사람이 나랑 결혼은 하진 않았지만 10년간 같이 살았거든요. 당신들만 몰랐을 뿐이지. 진짜 사랑한 여자는 바로 나라고. 근데 내가 왜 남편 죽은 자리에 왜 못 와? 내 남편 마지막 가는 길에 같이 좀 있어야겠어요. 이건 또 무슨 소리인지 정말 난리 부르스였어요. 시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또 쓰러지시고 그 여자는 소리치고 사람들은 쑥덕쑥덕 거리는데 정말 이게 장례식장인지 어디 도깨비 시장인지 모를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하필이면 그 순간에 저희 부모님도 장례식장에 오신 거예요. 그래도 바깥 사돈 돌아가셨으니까 마지막 가는 길 인사드리러 오셨다가 그 난장판을 보게 된 거죠. 나중에 아빠는 사돈이 힘도 좋고 호탕해서 솔직히 여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문란한 줄 몰랐다며 혀를 끌끌 차시더군요. 엄마도 사돈이라고 어디 가서 말하기 부끄럽다며 고개를 돌리셨고요. 저도 좀 창피했어요. 근데 어쩌겠어요. 일단 상황은 수습해야 하니까요. 남편이랑 시아주버니가 그 여성을 억지로 끌고 나가서 장례식장 근처에 있는 카페로 모시고 갔죠. 그래서 이야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그 중년 여성이 하는 말이 시아버지랑 10년을 함께 살았고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이지 거의 두 집 살림을 했으니 사실혼 관계라면서 큰 소리 치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그걸 증명할 서류나 증인이 있냐고 했더니 그럼 장례식 끝나고 다 모시고 오겠다는 겁니다. 남편은 어이없어 하면서 저기요 아주머니 증거도 없는데 무슨 수로 저희가 뭘 믿고 아주머니를 상주로 대해야 합니까? 저희 아버지가 아주머니랑 같이 산 증거를 대시라니까요. 아주머니는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 몇 장을 일단 보여주더군요. 그냥 어디 산에 놀러가서 다정하게 어깨동무하고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남편이나 시아주버니는 그런 걸로 말도 안 된다며 어서 당장 나가라고 큰 소리 쳤고 아주머니는 끝까지 완강하게 버티는 거예요. 나중엔 경찰 신고하고 또 한바탕 난리가 났죠. 그렇게 일단 장례식장은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는 장지까지 따라와서 먼 발치에서 계속 흐느끼고 있는 겁니다. 다들 내쫓고 싶었지만 괜히 소란스럽게 할 수 없어서 쉬쉬하며 장례식 끝나고 두고 보자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문제는 시작됐어요. 아주머니가 아주 기세등등하게 나타나더군요. 사실혼 관계를 증명한다며 사진이랑 그동안 주고받은 문자 등을 쭉 보여주는데 그걸 보는 순간 제가 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시아버지가 문자를 보냈는데 오늘 어디서 볼까? 부터 사랑한다, 보고 싶다, 같이 있고 싶다까지 주고받은 문자만 봐도 시어머니가 까무러칠 내용들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둘이 부부라고 해도 믿겠더라고요. 세상에나 이 정도일 줄은 아무도 몰랐죠. 시어머니는 다 포기하셨는지 그 여자를 보면서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게 뭔데? 내 남자랑 같이 살았다고 쳐. 그래서 당신이 지금 나한테 원하는 게 뭔데? 라고 물으니까 그 여자는 재산 분할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도 법적으로 동등하게 재산권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면서 큰 소리를 치더군요. 그렇게 공부 잘한 시아주버니도 여기저기 물어보더니 100% 어쩔 수 없다며 인정할 건 인정해야겠다며 한숨을 쉬는 겁니다. 솔직히 시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이라고 해봤자 얼마 있지도 않았지만 이게 돈 문제를 떠나서 집안의 자존심 문제잖아요. 식구들 모두 부끄럽기도 하고 생판 모르는 아줌마에게 뒤통수 맞은 느낌이기도 하더라고요. 로맨티스트의 의리 넘치는 시아버지로 기억했는데 알고 보니 두 집 살림하던 불륜남이란 이미지가 더 기억에 남으니까 다들 괜히 억울한 기분이었죠. 근데 사건은 이상한 데서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어떤 여자분이 시어머니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 여자분은 장례식장에서 일을 도와주는 아줌마인데요. 뭔가 이상해서 말씀드리러 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사실은 시아버지가 도와주셔서 장례식장에 취직도 됐었다는 겁니다. 평소에 너무 감사해서 인사드리려고 기회만 엿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가시는 길이라도 정성껏 해드리려고 음식 마련도 엄청 신경 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줌마가 장례식장에 와서 난리 부르스 쳤을 때 그 아줌마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그 난리친 아주머니가 바로 장례식장에서 일하는 아줌마의 친언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깜짝 놀랐죠. 장례식장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말은 이랬어요. 사실 언니랑 저랑 사이가 엄청 안 좋아요. 연락을 안 한 지도 꽤 돼서 솔직히 뭘 먹고 어떻게 사는지도 몰랐고요. 언니가 어릴 적부터 술집에서 일하면서 나름 산전수전 겪은 여자라서 아주 유명해요. 남자들 속여서 돈 좀 타서 쓰고 그러다가 빼먹을 거 다 빼먹으면 버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날 들어보니까 회장님하고 사실혼 관계네, 10년을 살았네 그러는데 솔직히 10년은 아닐 거예요. 아마 만난 지 몇 번 되지도 않을 거예요. 그거 꼭 확인해 보세요. 우리 언니 그러고도 남을 여자니까요. 갑작스런 증언에 다들 놀랐죠. 게다가 얼마나 원수 같은 사이면 친동생이 친언니 과거를 이렇게까지 까발리나. 오히려 우리가 더 의아하더라고요. 어쨌든 상속받은 걸 나누든 안 나누든 간에 시아버지의 명예가 걸려있는 일인데 아무래도 조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바로 뒷조사 해보는 곳에 의뢰를 했어요. 도대체 장례식장 아줌마 말이 사실인지, 그리고 그 사실혼 주장하는 아줌마는 누구신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딱 3일 만에 해답이 나왔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일단 조사를 해온 남자 말에 따르면 시아버지가 그 여자랑 동거한 증거나 증인은 못 찾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여자 가게는 자주 왔다 갔다 했다는 건 밝혀냈다는군요. 게다가 그 여자 직업은 다른 지역에서 작은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장사가 잘 안 돼서 돈 문제를 끙끙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시아버지 돈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던 건데 너무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함께 있었던 어린 여자, 모텔에서 119에 신고를 했던 바로 그 여자가 알고 보니 그 중년 아줌마 가게에서 일하는 여자였다는 거죠. 정말 반전에 모두들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해서 물어보니 조사한 사람은 거기까지밖에 모르겠고 더 알고 싶으면 그 가게로 직접 찾아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이랑 시 아주버님이랑 저랑 그리고 남편 아는 동생들이 전부 다 쳐들어갔죠. 어디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어떤 지역에 있는 허름한 술집이었어요. 좀 음침하고 쇼파 몇 개 있고 양주, 맥주 이런 거 파는 곳이더군요. 들어갔더니 그때 시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함께 있었던 어린 여자가 안에서 나오다가 우리를 보더니 깜짝 놀라서 멍하니 있더군요. 남편은 니네 사정 어딨어? 이러면서 기선제압을 하니까 그 어린 여자가 어리숙하고 어디 빈 듯한 목소리로 사장님 하고 부르니까 그 아줌마가 나오셨어요. 그 아줌마를 보자마자 남편은 큰 소리를 쳤습니다. 다 알고 왔어요. 어디서 구라를 치려고 합니까? 당신 우리 아버지랑 그렇고 그런 사이 아니잖아. 그냥 몇 번 만났다며. 어디 남의 집 재산을 노리고 사기를 치려고 그래. 그리고 당신네 가게 종업원 시켜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게 만든 거지. 안 그래? 그랬더니 그 여자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계속 코웃음을 치면서 누가 그래? 그리고 내가 틀린 말한 게 뭐가 있어? 당신 아버지가 우리 집에 일하는 애랑 같이 있다가 심정지 와서 사망한 거 맞고 의사들도 사인이 심정지라고 확인했고 내가 회장님하고 사귀고 서로 통화했고 문자 주고받았고 그렇고 그런 사이인 거 증명했는데 뭐가 거짓말인데? 사실 그 여자분의 말도 틀린 건 아니었죠. 그러면서 옆에 있던 어눌한 여자에게 너가 직접 같이 있었잖아. 그래 안 그래? 내 말이 틀려? 이러니까 그 어린 여자애는 허공을 쳐다보면서 뭔가 모자란 듯한 표정으로 그래요 하고 마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눈앞에서 사망을 했는데 어떻게 저런 표정과 말투로 이야기할까 궁금하더라고요. 정말 어디 모자란 건가 싶었죠. 그러면서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 아줌마 말은 비록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부부처럼 지내던 시아버지랑 자기 가게에 일하는 어린 여자애랑 선을 넘도록 허락을 했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적했죠. 아주머니는 10년 넘게 사랑했다면서 어떻게 저희 시아버지가 가게 여자애랑 놀도록 놔두실 수가 있나요? 그게 말이 돼요? 내 남자가 내가 아는 어린 여자애랑 그렇고 그런 짓을 하도록 놔둘 수 있냔 말이에요. 제가 톡 쏘듯이 밀어붙이니까 그 아줌마는 조금 당황하더니 내가 알고 그랬어?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나도 당황한 거지. 어쨌든 우린 법적으로 잘못 없으니까 상속 지분에 나도 권리가 있어요. 그렇게만 알고 우리 가게에서 빨리 나가요. 당장! 그랬더니 남편은 어차피 돈 노리고 이러나 본데 지금 상속받을 판이 아니라 빚을 물려받을 판이니까 같이 나누든가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쫓아 나오더니 뭐? 재산이 없다고? 좋아요. 그렇게 나오시겠다. 내가 다 확인해보고 당신들 나중에 거짓말이면 각오해. 이러면서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그 말이 괜히 분하더군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누명을 쓴 것 같긴 한데 그 누명을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게다가 시아버지가 여기저기 빚을 진 게 많아서 남편은 상속 포기까지 해야겠다고 이미 가족들과 이야기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막상 시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정말 모든 일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더군요. 그래서 시 아주버니는 그냥 상속 포기하고 저 여자도 어차피 그 사실을 정확히 알면 더 이상 귀찮게 안 하고 넘어갈 거니 정확하게 상황을 이야기해 줘야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남편이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저런 술집 여자들과 놀아댈 분이 아니야. 나는 우리 아버지 믿어. 우리 아버지 명예를 찾아드려야 해요. 이러면서 의지를 다지는 겁니다. 평생을 아버지 그늘에서 숨도 못 쉬고 살던 남편이 오히려 열과 성을 다하는 겁니다. 솔직히 남편은 시큰둥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 아줌마의 꿍꿍이가 뭔지 기다려보기로 했죠. 그런데 참 신기하죠? 포기할 만하고 그냥 넘어갈 만하면 어디서 도움의 손길이 생겼어요. 특히 시아버지가 인생을 허투루 보내신 분이 아니란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모텔 주인 아저씨가 연락을 주셔서 제가 이제야 소문을 들었는데 회장님 돌아가신 이유가 젊은 여자랑 있다가 심정지로 사망하신 거라면서요? 그래서 남편은 너무 창피해서 아니라고 둘러대니까 그분은 정확히 말해달라면서 자기가 그 모텔 주인인데 그날 현장에 있었지만 젊은 여자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싶었죠. 그 주인 아저씨 말씀은 그날 회장님은 혼자서 오셨어요. 가끔 우리 모텔에서 저랑 맥주 한잔하고 고스톱도 치다가 가시곤 했거든요. 그날은 유독 피곤하다고 하시길래 어차피 빈 방도 많으니까 눈이라도 붙이고 가시라고 했죠. 회장님도 방으로 올라가셨고요. 근데 조금 있다가 근처 술집 아줌마가 와서 회장님을 찾더라고요. 회장님을 깜짝 놀래켜 드리려고 하니까 보조키를 달라고 그러길래 안면도에 있는 아줌마고 회장님이 마당발이니까 무슨 이벤트를 또 꾸미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조키를 줬어요. 그리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참 뒤에 119가 오고 난리가 나더군요. 그땐 경황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웬 젊은 여자가 한 방에 있다가 심장병으로 쓰러지셨다던데 솔직히 젊은 여자는 내가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뭔가 이상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그날 모텔 CCTV를 보자고 했죠. 아니나 다를까 시아버지가 방에 들어가고 한참 뒤에 그 중년 아줌마가 들어가더니 몇 분 안 있다가 헐레벌떡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0분쯤 지나니까 젊은 여자가 들어가고 10여 분쯤 후에 119가 오는 겁니다. 순서가 이상하더군요. 왜 그 중년 아줌마가 CCTV에 찍혀 있는 건지 의심이 들었어요. 이젠 진짜로 진실을 알아야겠길래 제가 나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젊은 여자가 가게에서 나오기만 기다렸다가 진심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된 거냐고 진실만 말해달라고. 시아버지의 명예가 걸린 일이니까 진실만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 아가씨가 하는 말이 가게 사장님인 중년 아줌마가 모텔방에 가서 사망 확인 후에 119에 신고하고 할아버지가 심정지로 사망했다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많이 주겠다고 해서 자기는 그렇게만 말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녹음을 해두고 바로 남편에게 돌려줬습니다. 남편은 어느 정도 진실이 밝혀지니까 흐느끼면서 이제야 아버지의 명예를 찾을 수 있겠다면서 중년 아줌마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리고는 젊은 아가씨가 말한 걸 들려주니까 한 걸음에 아줌마가 달려왔습니다. 자기 딴에는 이렇게 증거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건지 어느 정도 다 밝혀지니까 무릎 꿇고 사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일을 꾸몄냐고 했더니 그 아줌마는 모든 걸 체념했는지 하나 둘씩 털어놓는 겁니다. 솔직히 회장님이 저랑 이상한 관계는 아니었고요. 회장님이 저한테 보낸 보고 싶다, 만나자, 사랑한다 이런 문자도 저희 가게 단골이니까 그동안 립 서비스로 문자를 보내주신 거였어요. 단 한 번도 저랑 선을 넘으신 적이 없어요. 제가 오히려 회장님을 꼬셔보라고 했는데 한 번도 안 넘어오셨어요. 그래서 저 혼자 회장님을 쫙 사랑했었고요. 그 말이 더 열받더군요. 그래서 도대체 왜 아무 연관도 없는 여자 직원을, 그것도 약간 정신이 모자란 여자애를 거기로 보냈냐고 따졌죠.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하는 말이 가게 한번 놀러 오시라고 전화를 드렸는데 회장님이 모텔에서 쉬고 있다고 하시길래 제가 놀러 갈까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래켜 하고 문을 보조키로 따고 들어갔죠. 마침 회장님이 속옷 차림으로 계시다가 저를 보고 놀라서 당장 나가라고 하시곤 옷을 부랴부랴 입으시더군요. 그래서 괜히 놀래켰나 보다 이러고 저도 돌아서는데 회장님이 갑자기 심장이 아프다면서 쓰러지셨어요. 너무 갑자기 쓰러지셔서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안 들어도 알겠더군요. 말 그대로 아줌마는 자기 때문에 시아버지가 사망한 것 같으니까 놀라서 가게로 왔다가 약간 모자란 가게 아가씨에게 돈 줄 테니까 119에 신고하라고 시키고 나중엔 어느 정도 일이 처리되니까 시아버지에게 돈이 많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상속세라도 받아보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어차피 시아버지랑 주고받은 립 서비스 문자랑 통화 내역 그리고 모임에서 같이 찍은 동호회 사진도 있으니까 연인인 것 마냥 위장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들이밀었던 거죠.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기꾼이더군요. 왕년에 정말 남자들 등쳐먹고 살았던 실력이 정말 녹슬지 않았나 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상황에서 자기가 직접 신고를 했거나 아니면 절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내연녀, 흉내낼 상상도 못했을 텐데 그 상황에서 도망치려고 모자른 여종업원 시켜서 자기는 쏙 빠지고 돈 몇 푼 받아보려고 가짜 증거 들이밀면서 사기를 치려고 했으니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여자였어요. 시아버지의 누명이 한 번에 벗겨진 상황이었죠. 당연히 남편은 그 꽃뱀을 바로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받자마자 그 아줌마는 야반도주 했는데 지금 수배가 떨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언젠가 잡히면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겠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해소가 됐다는 겁니다. 사실 이번 일이 해결되기 전까지 동네에서 수군수군 됐거든요. 시아버지에 대한 명성에 금이 갔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 가족들이 백방으로 뛰어다니니까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이야기해 보다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걸 알게 됐고, 그러면서 시아버지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한두 명씩 나오면서 사건도 해결되고 그만큼 소문도 다시 돌면서 그럼 그렇지, 그분이 그럴 양반이 아니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남편도 아버지가 편히 쉬길 바란다며 그제야 펑펑 우는데 마음이 참 짠하더라고요. 그 일로 인해 우리 가족들은 더 똘똘 뭉치게 됐고 앞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잘하자는 교훈도 얻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남에게 베푸니까 그걸 잊지 않는 사람도 있었던 것처럼 당장 큰 이익은 없겠지만 적어도 베풀면 언젠가 도움이 생긴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